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물 폭탄에 코스피 지수 조정이 시작되면서 이 증권주 주가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세법 개정안과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 등 이 증시의 부정적인 환경이 이 그동안 지수와 앞서 상승세를 보이던 증권주들을 이제 급락세로 돌려놓았던 하루였습니다. 이 환율과 북한 그리고 정책 등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을 하락세로 이끌었고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의 선두에 선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주 급락의 1차 원인은 코스피 지수 조정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연이어 돌파하게 되면서 증권주는 그동안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내 왔었습니다. 여기다 2,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의 호실적은 상반기로 막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면서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되자 증권주가 선행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 약화에 증권주 추가 하락 요인들도 뒤따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일에 발표를 했었던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이 증권시장 거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내버려 두느니 전쟁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이 국내 증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격화되면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엑시트를 촉진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전일의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4원 80전 급등한 1128원 8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차피 차익 실현을 할 매물이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42포인트 내린 2423.21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계속 낙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장중에는 2374.11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3,576억 원, 기관은 102억 원 매수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4,027억 원 강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1.68% 하락한 2,386.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이 하락했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는데요. 이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036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68억 원, 기관은 529억 원 각각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2.19% 하락한 643.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건설업과 의료정밀, 유통업과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과 제조업 등의 낙폭도 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6만 1,000원 하락하면서 238만 9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네이버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상승한 업종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TNG 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대로보틱스,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 기관은 현대차, NC소프트, OCI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물량 많이 덜어냈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테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서울반도체, SMCNC, 바이로메드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메디톡스, 셀트리온, BH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데이터솔루션, 메디톡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원유 감산의 이행을 점검하는 오펙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펙 회동은 오는 7일에서 8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되고요. 여기에서 산유국들은 감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1.13% 하락한 49.0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가 급락하면서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간신히 7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22,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대배심원단을 꾸릴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업종은 1.5%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7월 5일 이후 일간 하락폭으로는 최대인데요. 종목 중에서는 노벨에너지가 7.7%, 아파치가 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대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는 6.5% 급등했습니다. 분기 순손실이 주당 1.3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오름세 보이면서 22,026.1포인트로 문 닫았고 나스닥은 0.35% 밀렸습니다. 6,340.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2,472.1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오른 378.9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의 소매업체인 넥스트가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9.7% 상승했고 방위산업체 코밤도 8.4% 올랐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은 순이익 증가를 발표한 이후 7.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85% 상승했습니다. 7,474.77포인트로 마감했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46% 오름세 보이면서 5,130.4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2% 밀리면서 12,154.72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82% 하락하면서 2384.94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내림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51% 하락하면서 642.65포인트로 출발 예상됩니다. 네, 어제에 이어 양장 출발, 오늘도 내림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예고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46% 오르면서 240만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현대차는 0.34%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14만 8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0.61%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000원가량 밀리면서 32만 8천 원 준비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24만 8천 원 예상됩니다. 롯데제과는 19만 9천 원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롯데칠성은 1.13%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7,000원 빠지면서 149만 3천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71% 오름세 예고하면서 28만 5,5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는 27,550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영풍은 1.38%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121만 4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태광산업은 1.48% 역시 1% 넘는 하락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126만 8천 원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어제보다 5천 원가량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0.68% 하락한 73만 2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롯데푸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7% 소폭 내림세 예고하면서 58만 9천 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49% 밀리면서 10만 2,200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CJ 오쇼핑은 6.96% 급등세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20만 9천 원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는 0.38% 상승한 13,3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서울반도체도 흐름 좋습니다. 1% 넘는 상승폭 예고하고 있는데요. 1.43% 오른 21,300원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SM 확인해 보겠습니다. SM은 0.85%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9,6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포스코 ICT와 동선은 둘 다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 ICT는 6,370원에 동선은 29,2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J ENM도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72,50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GS홈쇼핑 어제보다 1,400원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61% 오른 22,94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반면에 CJ는 0.34% 내림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0원가량 밀리면서 29,400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도 마감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또 IT 업황 둔화 우려 등 복합적인 악재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서 코스피가 2,400선대를 다시 한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며 장을 마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8%가량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2386.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안에 서명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또 2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부담 전망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주 우려 등이 동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이 4,047억 원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3,571억 원, 기관은 104억 원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지수는 하락세가 역시 우세했습니다. 증권업이 4.8%가량 떨어진 가운데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업도 4.7%가량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업과 전기전자는 2%대,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운소 창고 등은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세를 보인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3.7%가량 급락한 가운데 네이버와 삼성생명은 2%대, 삼성물산은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0.68% 상승률 보였고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IT 대형주들도 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기는 2.6%, 삼성 SDI는 2.2%, 삼성 SDS는 1.4%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LG그룹주들 역시 LG디스플레이가 2.5%, LG이노텍이 1.5% 하락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2.19%가량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643.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 1,038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570억 원, 외국인은 570억 원, 기관은 533억 원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3.9%가량 급락세를 기록했고 기계장비도 3.2%, IT 하드웨어는 3.05%가량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제약이 3%, 또 컴퓨터 서비스도 2.5%가량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가 각각 1%대 강세를 보였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3.4%가량 하락했고 메디톡스가 7%, CJ E&M이 1.6%, 휴젤이 4.2%, 로엔이 0.8%가량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8원 상승하면서 1,128.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에서 들썩였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일장 특징주로는 내추럴 엔도텍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2년 만에 홈쇼핑 시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9.4%가량 상승하면서 32,000원으로 장을 마쳤고 더 장중 한때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TV 홈쇼핑 판매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백수호궁이 TV 홈쇼핑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가 넘는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홈쇼핑 방송사는 긴급 앵콜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백수호궁은 2012년 홈쇼핑 첫 출시 이후 약 1,800억 원의 판매액을 돌파한 인기 상품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백수호와 비슷한 이어 무피소가 제품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짜 백수호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후로 모든 TV 홈쇼핑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궁 판매가 일제히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높은 상승률 보여줬던 내추럴 엔도텍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에는 6.7%가량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50원 떨어지면서 주가는 29,85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컴시큐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컴시큐어가 카카오뱅크에 암호키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5.28% 상승하면서 3,1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컴시큐어는 어제 카카오뱅크에 암호키 관리 솔루션 제큐어 키매니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시키는 알고리즘에 필요한 핵심 정보값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통일된 정책에 따른 강력한 보안을 위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한컴시큐어의 제큐어 키매니저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가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75원 오르면서 3,265원에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 종목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면서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주가는 1.57% 상승하면서 1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NH투자증권은 두산에 대해 전자와 모트롤 등 자체 사업의 성장으로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산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8%와 27% 증가한 4조 6천억 원, 그리고 3,900억 원 정도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자체 사업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701억 원을 기록했다며 전자 부문 이익은 고부가 제품 다변화로 전방산업 호조가 이어지면서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트롤 부문 역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빠른 회복세에 수혜를 입게 되면서 191%나 늘어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두산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16%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다시 한번 오르면서 주가는 13만 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요새 부쩍 특징주의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납품 논란으로 인해서 현재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파루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6,0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루는 세계 최초로 은나노 필름 히터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며칠간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에 94%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파루 측이 풍문에 대한 보도 또는 해명이라는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승인 후 1차 조립 협력사에 필름 히터를 공급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 발주 금액은 초도 물량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지난 2일 파루의 주가는 급락세를 기록하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루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공장 심사를 통해 필름 히터의 양산성과 품질을 1년간 테스트한 후에 공급을 시작했다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필름 히터는 테스트용이 아닌 실제 양산 중인 냉장고에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파루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5%가량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원 오르면서 주가는 6,1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내외적인 리스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5%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 2029.2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도쿄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감 속에 내리막을 걸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각원지수입니다. 0.47% 빠진 1469.88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대만 증시도 역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7% 빠지게 되면서 3272.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이틀 연속 조정 장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국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8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팔자에 나서면서 장중에 2380선까지 붕괴가 됐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을지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두 장 모두 현재 상승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53%가량 상승하면서 12포인트가 넘게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99.41포인트로 2400선대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77% 정도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9포인트가량 오르게 되면서 647.95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양장 주식 주가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오늘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신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나타내는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현재 1.63%가량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도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화학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건설업종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낙폭을 키워갔었던 증권업종이 오늘은 또 다시 한번 0.79%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도 현재 0.5%가량 소폭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종목별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40만 원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IT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쏠리게 되면서 IT주 다시 한번 동반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0.54% 오름세 기록을 하게 되면서 240만 1,0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5%가량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65,6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카드도 역시 100만 장을 돌파를 하면서 이 카카오뱅크 돌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오늘 일단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0.44%가량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0.71%가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8만 1,000원 하단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LG화학 종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일 신고가를 현재 기록을 했습니다. 2.43% 오르게 되게 되면서 33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13%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1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웨이 종목 현재 1.82% 빠지게 되면서 9만 7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판 매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방송 서비스 업종이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섬유 의료 업종과 통신 방송 업종도 1%대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와 비금속 업종, 그리고 운송 업종과 음식료 담배 업종까지도 현재 0.5% 내외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역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0.68%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는 10만 3,4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빨간불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주가는 0.78%가량 오름세 나타나주게 되면서 51,9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엔 종목입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8% 밀려나게 되면서 86,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CJ 오쇼핑 종목이 오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다라는 공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4.71% 급등하게 되면서 204,6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신라젠 종목이 오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51%가량 오름세 시연해주게 되면서 24,5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1%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137,7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또 시장에서 투자자별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현재 시각 양장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95억 원과 55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매수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6억 원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9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23계약 담아내고 있고 개인이 1008계약, 기관이 32계약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종목별 분위기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셋 대우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GS 리테일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편의점 너마저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15%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주기에 또 했었습니다. 특히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50일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 리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가량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5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편의점 사업부의 영업이익 감소라고 오늘 리포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리뷰를 통해 2분기 GS 리테일 편의점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GS 리테일의 편의점 특성상 편의점의 성수기 시즌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높아야만 영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소멸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편의점 실적은 매출 성장률이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10분기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점포 개수는 2분기에도 553개 정도 순증하며 17%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동일 점포 성장률이 0%가량에 머물면서 매출 성장률은 14.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점포 출점에 따른 임차료와 내부기기 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 그리고 폐기 지원금 등의 판촉비 등 영향으로 이익 증가율은 크게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5.7%가량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슈퍼사업 역시 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 이익률 감소 등으로 영업 적자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르나스 호텔 역시 사드의 영향과 임대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파르나스 호텔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력 사업인 편의점과 슈퍼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전체 실적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점포수 급증과 비용 지출 대비 매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고성장세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점주와의 상생 정책 등으로 발표된 지원과 투자 비용 등은 향후에 추가적인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실적 추정치와 적용 PER을 변경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은 미약하며 이 편의점 부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레벨 또한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편의점 실적의 회복이 급선무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점포 주점 전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리고 PB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편의점주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던 GS 리테일 종목, 오늘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본 GS 리테일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1.3%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오늘은 500원 빠지게 되면서 주가는 41,0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GS 리테일 종목 현재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디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좋을 하반기다라는 제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23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이렇게 역성장을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텐트 부문의 사업 철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수출 성장 둔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를 끝으로 스텐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2분기 스텐트 매출액은 32억 원으로 분기 매출액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스텐트의 부재로 인한 2분기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40%대 성장을 기록한 임플란트 수출 역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드 이슈로 인해서 상해법인 판매 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7%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텐트 부문의 사업 철수로 인한 원가율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영업인력 확충으로 인한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27%를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분기 매출액은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철수한 스텐트의 부재에도 해외 법인 판매가 증가되면서 4개 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멕시코, 그리고 호주와 미국 등 해외 법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한 11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내수 같은 경우 보험급여 확대 역기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디오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인 디오나비를 도입한 병원들이 확대가 되면서 3분기 내수 매출은 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인력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판관 비율은 약 38%가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디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단기 매수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도 목표 주가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목표 PER이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주가 산정에서 사용이 되는 EPS를 이 기존 2017년도 2분기에서 2018년도 1분기에서 이 2017년도 3분기부터 2018년도 2분기까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해외 법인 임플란트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원가율 개선과 그리고 디오나비의 도입 병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바탕으로 앞으로 전략까지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디오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디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6% 정도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이 정확하게 통한 가운데 200원 상승한 34,0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디오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또 LG상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상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지녔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분기 실적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3조 1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92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로 인한 인도네시아 MPP 석탄 광산의 생산량 감소와 오만 8광구 선적 2월 등과 더불어서 투르크메니스탄 에탄 크래커 프로젝트의 저조한 성장률 인식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발생된 강우로 인한 인도네시아 MPP 석탄 광산 생산량 감소는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하절기 중국 발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들의 연료탄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이 석탄 가격이 현재 톤당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도네시아 감 광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이 상업 생산을 했는데 이 증산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서 이 당초 예상을 했었던 올해 연간 300만 톤 생산에서 이번에는 400만 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이 하반기에 물량 증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석탄 가격 상승과 그리고 물량 증가 효과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 부문의 경우 LG그룹의 해운과 항공 물류뿐만 아니라 육상 물류도 아우르게 되면서 이 캡티브 물량 증가와 더불어 논캡티브 물량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외형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LG상사에 대해 타겟 멀티플을 조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하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상 EPS 3,547원에 타겟 PR인 10.7배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LG상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7년도 예상 기준으로 PER 9배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석탄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물량 증가 효과로 인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LG상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본 LG상사 종목, 그렇다면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LG상사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8월 1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오늘은 0.17%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0원 떨어진 28,8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화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두산 종목입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2013년도 이후에 이 분기 실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조 6천억 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3,89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이는 자체 사업과 또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그룹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자체 사업 실적 개선이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 8.8%에서 2.7%포인트 개선된 11.5%를 기록했습니다. 전자 비주를 비롯한 기존의 자체 사업의 실적 호조와 함께 연료전지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자체 사업의 분기 영업이익은 765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자체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3분기에도 이 견조한 자체 사업의 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비즈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삼성 등의 이 프리미엄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이 상반기 대비 FCCL 등 이 관련 제품 매출액이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차량 비즈 역시 내수 대형 이 렌탈업체 확보와 그리고 북미 경쟁사 딜러 공략 등의 신규 딜러 확보로 인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두산중공업의 주가 하락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은 두산의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오늘은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주력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순자산 대비 할인율이 여전히 33.2%이며 3분기 자체 사업의 호시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겠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본 두산 종목입니다. 네, 오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두산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0.78%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리스크를 해외 수주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000원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3만 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두산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4가지 리포트 통해서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전거래일 대비 2.99% 상승하면서 3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이 1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 원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제주공항 슬롯을 활용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취소 수수료 외 수화물 수수료, 좌석 배정, 기내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다변화하며 수익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이 2분기 깜짝 실적과 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오쇼핑 현재 5.37% 오름세 보여주면서 20만 5,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과 양호한 이익 증가세, 비용 절감을 통한 꾸준한 마진율 개선 등이 투자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선 건데요. 연구원은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며 취급고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9.3% 증가를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가 2분기 호실적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심텍홀딩스 현재 7.53% 상승하면서 3,0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텍홀딩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4%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난 1,990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미래컴퍼니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미래컴퍼니가 복강경 수술 로봇의 국내 판매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 현재 5.69% 상승하면서 7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의 판매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내시경 수술 로봇이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업계에서는 미래컴퍼니가 수술용 로봇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시장의 제품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수술 로봇 시장 최강자인 다빈치와의 경쟁도 지켜봐야 합니다. 다빈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68%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 노루페인트 우선주입니다.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선알미 우선주입니다.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인데요. 25.54% 급등세 보이면서 14,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CI테크입니다. CI테크는 20.81% 상승한 83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병원 스마트케어 업체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노르홀딩스 우선주입니다. 13.64% 오른 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콤텍 시스템이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1.11% 상승하면서 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의 자회사 인젠트가 카카오뱅크의 프로그램 UI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기업 우선주입니다. 11.99% 오름세 시현하면서 4,905원 기록하고 있고 그 뒤는 한국공항이 잇고 있습니다. 8.71% 상승한 4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양 우선주입니다. 7.39% 상승한 13,800원 기록하고 있고 한국특수형광이 6.05% 오름세 보이면서 2,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진플라임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14,000원 기록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3.43% 빠진 11,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입니다. 2.74% 빠지면서 1,65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 아모레주의가 3.14%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티스입니다. 아티스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6% 밀리면서 3,395원 기록하고 있고 모나리자가 2.95% 빠진 4,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93% 하락세 기록하면서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KF-ES 스펙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5.13% 상승한 7,600원 기록하고 있고 넵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2.68% 오른 8,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심텍홀딩스는 12.37% 오르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135원입니다. 다음은 ESA입니다. 5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8.87% 상승세 보여주면서 4,550원에 거래되고 있고 KF가 7.1% 오른 3,7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버추얼텍입니다. 버추얼텍은 7.4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55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고 넥스트바이오홀딩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6.85% 상승하면서 1,1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6.71% 밀리면서 2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리캠이 5.71% 하락하고 있습니다. 2,555원에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프입니다. 한프 4.9% 밀리면서 3,010원 선 지나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4.53% 하락하고 있습니다. 14,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2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요. 4.7% 하락한 3,140원에 거래되고 있고 ACT 역시 2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3.93% 빠진 8,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장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금주 주식시장 리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번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는 이슈입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크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상장 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과 또 뒤를 이어서 양도소득세 인상, 그리고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종료 등 대기업 중심의 센티먼트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또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지역 확대와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등 6월 19일에 발표됐던 6.19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제를 발표하게 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포인트부터 두 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투자 전략으로 오해와 냉정 사이다라는 제목을 먼저 내놨습니다. 이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360포인트에서 2330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상승 요인으로는 첫 번째 세제 개편안에 따른 과도한 반응과 그리고 견조한 한국 수출, 그리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견조한 점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할 요인으로는 주요 IT 사이클의 둔화, 그리고 3분기 실적 둔화 우려가 대두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매매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전망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주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와 그리고 수출입, 그리고 물가 지표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중국의 수출 지표 컨센서스는 블룸버그 통신은 11%,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는 10.9%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완만한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IT 자본재 수출 증가 등을 통해서 10%대 성장을 시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PMI 세부 항목에서 출하물가지수와 투입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역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입 지표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투자 전략 첫 번째로는 IT 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해본 후 향후 압축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IT 업종에 대한 변동성 또한 계속해서 확대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3분기와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수요 확대 지속 가능 여부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2017년도 실적 증가 모멘텀 확대 이후에 2018년도 이 모멘텀 둔화의 시기로 판단이 될지, 높은 절대 금액 레벨 유지에 따른 리레이팅의 판단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는 첫 번째 투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 있어서는 이 차주 시장이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2년 내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만 이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일단 달러 강세를 촉발시킬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달러 인덱스는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거나 이 소폭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종합을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